안녕하세요. 유쾌한 마맘입니다. 오늘은 그 집을 살 때 부부 공동 명의를 통해서 절세를 하는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뭐 알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부부 공동 명의를 했을 때 어떤 혜택들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를 할 때 자금 출처 조사, 취득세,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나 상속세 등 그 세금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부 공동 명의를 했을 때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금은 혜택이 있는지 또는 뭐 전혀 혜택이 없는지 세금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 출처 조사를 혹시 이제 받을 일이 잘 없지만 그럴 경우에는 부부 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니까 부부와 부부 사이에 12억의 집이 있다고 쳤을 때 각각 6억 6억씩 공동 명의를 해서 이제 6억 6억씩 해당되는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정려를 해줄 경우 6억을 정려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려를 해주게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등기를 할 때에는 한쪽 지분이 6억 이하가 되면 6억 이하라고 했을 때 6억을 포함하는 겁니다. 6억 이하라면은 정려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6억까지는 자금 출처가 입증이 되기 때문에 단독 명의보다는 유리하고,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라든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 명의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부 공동 등기로 해가지고 취득을 할 경우에는 단독 등기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취득세율은 비례세율에 따라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분산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 나왔다면은 각각의 지분에 대해서 부부 공동 명의 지분에 대해서 만약에 2분의 1, 2분의 1 공동 명의로 했으면은 취득세는 반반씩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부부 공동 명의로 할 때와 단독 명의로 할 때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재산세라는 것은 물건별로 과세된 후에 지분별로 나뉘어서 내게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등기를 할 때와 단독 등기할 때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과세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고, 지분이라는 것은 공동 명의를 할 때에는 2분의 1, 2분의 1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3분의 1, 3분의 2, 또 뭐 4분의 1, 4분의 3 이런 식으로 임의로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을 지분이라고 합니다. 2분의 1 지분이 있다, 뭐 3분의 1 지분이 있다, 이렇게 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는 누진세율로 이제 과세가 되지만은 물건별로 과세된 후에 지분별로 나누어서 내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겠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종합부동산세가 얼마 이상이면은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라고 했을 때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해 있을 경우에는 그 값이 지분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종부세 면제를 받을 수 있거나
낮은 세액의 절세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소득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가나 주택을 임대하면은 원칙적으로 그 임대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 임대소득세를 절세하려면은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뭐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실익을 따져봐야 되지만은 부부가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임대소득도 부부 공동명의로 소득을 분산해 놓으면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으로 그 공동사업을 하지 않거나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 비율이 큰 사람의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임대소득세에서 볼 때 부부가 그 총 임대 소득이 뭐 4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각각 그 공동명의로 했을 때는 소득이 2천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천만 원씩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임대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지금 비과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냥 알기로 2019년까지 지금 비과세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 임대소득을 뭐 3천만 원을 받을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안 할 경우에는 3천만 원에 대해서 임대소득세가 발생하지만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3천만 원에 대해서 공동명의면 1,500, 1,500이 되어서 임대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기간이 이제 끝나거나 이렇게 한시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끝나게 되면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각자의 소득에 대해서 각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그 소득의 60%의 필요 경비를 제하고 또 그 400만 원을 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남은 금액 그 금액에 대해서 60% 예를 들어서 그 2천만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2천만 원에 대한 그 소득에 2천만 원의 소득에 대한 60%를 하면은 1200만 원이죠. 1200만 원과 그 다음에 추가 공제 400만 원 그럼 1600만 원이죠. 요것을 그 임대소득세 2천만 원에서 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1600만 원을 제하니까 400만 원이 나오죠. 그 제하고 남은 그 400만 원이 가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 가세 표준에서 400만 원에서 세율 14%를 곱하게 되면은 그 내야 되는 세금이 400만 원 곱하기 0.14 하면은 56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분리과세를 할 경우에 56만 원의 분리과세를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임대소득세. 지금은 비과세 중입니다. 그죠? 2018년 현재. 그 다음에 양도세가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 이득이 되는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주택은 그 주택수하고 그 다음에 양도세, 과세 방식 등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원래 지분으로 보유한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친구 간에 또는 뭐 형제 간에 지분 너 2분의 1, 나 2분의 1 하자라고 했을 경우에 지분이 2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거는 내가 가진 주택 하나로 보는 거죠. 근데 부부 간에서는 이렇게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 당신 2분의 1, 나 2분의 1을 했을 경우에 따로따로 주택을 보지 않고 부부간에는 그 한 주택으로 1주택으로 보고 과세를 한답니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만약에 그 양도세가 과세되는 상황이라면은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누진세율의 효과가 발생해서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누진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금을 이제 부과하는 걸 말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 경우에 뭐 10%를 내겠다, 뭐 2,000만 원인 경우 20%를 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돈이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세금도 많이 내는 걸 말하겠죠. 그런 누진세율의 효과가 발생해서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누진이 높은 단계가 아니고 낮은 단계니까 세금을 적게 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낼 때에도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은 더 이익이 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진세율이 아니고 뭐 40%라든지 이런 식으로 누진세율이 아닌 구간에서의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년, 2년 보유해서 집을 팔 경우에 양도세가 없다고 한다면은 뭐 1년 반 만에 판다든지 뭐 1년 지나고 2년이 안 된 시점에 판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뭐 양도세가 40%다. 이런 경우에는 부부 공동 명의로 했는 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부 공동 명의로 된 자산은 상속세의 크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상속세도 역시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어서 개인별 유산의 과세가 됩니다. 그 자산이 분산될수록 세금 분산 효과도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경우에 혜택은 자금출처조사에서도 유리하고 종부세에서도 유리하고 임대소득세에서도 혜택이 있고 양도세도 혜택이 있으며 상속세도 혜택이 있다. 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혜택이 있지는 않다. 단독 명의로 할 때와 부부 공동 명의로 할 때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부 공동 명의로 할 때 지분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공동 등기를 하면은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공동 등기를 하지 않는 편이 나을 때도 있죠.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미 등기가 끝난 부동산을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공동 명의로 바꾸면은 정려세와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물론 6억 미만에서는 비과세되죠. 정려세는 비과세되는데 6억이 넘어가면은 정려세가 부여가 되고 취득세는 항상 이렇게 부과가 되는 겁니다. 취득세는 보통 4%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공동명의로 단독명의가 공동명의로 될 경우에는 등기 관련 수수료가 발생해서 예기치 않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등기를 할 경우에는 주택을 당초에 처음에 취득할 때 부부 공동 명의로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부 공동 명의 그 등기를 할 때 지분은 뭐 2분의 1, 2분의 1 각각 할 수도 있고 한쪽은 3분의 1, 다른 쪽은 뭐 3분의 2, 또 한쪽은 뭐 4분의 1, 다른 쪽은 4분의 3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2분의 1씩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분 비율은 정려세나 취득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산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미리 이 부분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가의 주택을 전 재산을 들여서 고가의 주택을 매입한다든지 할 때는 공동 명의를 할 때의 지분 문제도 또 각자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이나 강제 집행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징금 부과나 처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양성평등 시대 또 부부가 항상 남자가 돈을 벌어오고 여자가 집에서 살림을 한다 이런 것도 많이 깨지고 있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살림하는 걸 좋아하고 여자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더 적성에 맞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따져보고 부부 공동명의의 지분도 정하고 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리면서 또 세금 혜택도 보면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유쾌한 맘마음 여기까지입니다.